자, 오늘 71번째 맞는 광복절입니다. 박근혜 대통령도 오늘 연설 광복절 경축사 내놓았는데요. 해를 조선, 대한민국은 지옥과 같다라고 하는 젊은 세대의 자주와 관련된 얘기를 많이 내놨습니다. 대통령의 메시지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언제부터인지 우리 내부에서는 대한민국을 부정적으로 묘사하는 잘못된 풍조가 퍼져가고 있습니다. 자기 비하와 비관, 불신과 증오는 결코 변화와 발전의 동력이 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 스스로를 묶어버리고 우리 사회를 무너뜨리게 할 뿐입니다. 우리 내부에서도 모순을 갖고 있습니다. 문제가 있으니까 지적할 건 지적해야 되겠죠. 그러나 우리 스스로 너무 자조하고 비관하는 것, 이건 좀 벗어나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메시지네요. 예, 그런 메시지를 이번에 주셨고, 예년에 비해서 국내 문제에 특히 한 절반 이상을 할애를 하신 겁니다. 네. 좀 대표적으로 예를 들어서 지금 말씀하신 헬조선과 같은 비하적인 신조 확산하는 거, 또 이제 현대사 문제에 있어서 국정교과서를 계속 강조를 했었고요. 사드와 관련돼서도 이거를 이제 떼법 문화라는 식으로 네. 말씀을 하셨고, 그 밖에 그런 것들이 결국에는 이제 불신이나 불타협, 우리가 상대방에 대한 인신공격적으로 해서 결국 우리 스스로 비하하는 풍조 때문에 발전을 못하고 나아가고 있는가 아니냐, 잘못 나아가고 있느냐 아니냐라고 해서 제2의 도약을 이루자는 내용이 결국에는 절반 이상 올해에는 강조하는 내용이 됐습니다. 자, 그러니까 대통령 우리 독립한 그날 스스로 일본으로부터 압제로서 벗어난 그 71년 전 상황 기억하면서 이제는 우리가 앞으로 가기 위해서는 최소한 우리 스스로를 비하하는 일은 떨쳐내자는 메시지를 내놨습니다.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에게는 오늘이 광복절만이 아니죠. 1974년 바로 오늘 어머니가 흉탄에 돌아간 그날이기 때문입니다. 자, 추도식이 또 따로 열렸죠. 예,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있었고요. 재단법인 유경수 여사 기념사업회 주관도 열렸습니다. 한 3,000명 정도 주최 측에 따라 참석을 했다고 하는데 정치권에서도 조원진 최고위원이라든가 한성교, 백승주 의원이 참가를 했고 무대에 뛰셨던 분은 이주영 의원 부인 허영 씨가 참석을 했었는데요. 네네. 허영 씨 같은 경우는 당시에 유경수 여사가 서울주병원에 실려가셨을 때 그 병원에서 간호사로 또 근무했었다고 합니다. 네, 그렇죠. 피 흘렸던 유경수 여사의 속옷도 직접 칼로 찢고 수술을 하기 위해서 준비했던 그 인연이 있는데요. 자, 그런데 오늘 요새 연극, 뮤지컬 이런 것도 유경수 여사를 생각하는 장면들이 많이 들어온다고 하는데 관련된 얘기도 좀 나눠보겠습니다. 이 장면이죠. 저게 앞으로 뛰어가는 게 피스톨 박정규고요. 박정규 경호실장이고 지금 저기서 네. 손 들고 왼쪽에 있는 사람은 나중에 와 있을 때 경호실장 하는 누구시죠? 고대 같은 그 부분이시고 한데 네. 저는 저 사건을 우리 경호실 문제를 한번 다루기 위해서 저 화면을 한번 본 적이 있었거든요. 네. 지금 보세요. 경호실장은 앞으로 나오고 네. 다른 사람은 다 숨고 대통령도 밑으로 앉았습니다. 근데 육여사만 꼿꼿이 앉아있다가 저 총을 맞는데 네. 그때 한 언론이 있었어. 단상에 사람이 안 보인다. 단상에 인형이 안 보인다는 유명한 칼럼을 썼었거든요. 네. 그만큼 위기 순간에 자기만 몸을 보신했다고 비판을 했었고 저 문생왕이 뛰어나올 때 맨 처음에 저 친구 한 번도 총을 안 쏴본 사람이에요. 근데 네. 총을 이제 잘 나가도록 공이를 이렇게 갈았고 뾰족하게 했는데 네. 그걸 자기 앉은 자리에서 총을 꺼냈고 나서 실수해서 자기 다리를 한 방 쏩니다. 그렇죠. 그래갖고 옥 하면서 쩔뚝거리고 뛰어나와가지고 그 다음 쏘는데 이 의지가 강했는지 사람이 안 보이니까 육여사를 쏴서 머리에 맞추는데 그 다음에 이제 저걸 이렇게 육여사를 모시고 나간 다음에 박 대통령이 일어나는데 굉장히 인상적인 거는 그분이 이렇게 뒤로 넘어질 때 잠깐 넘어지는 게 나오거든요. 근데 딱 올라가서는 연설문을 막 찾더니만은 정확하게 찾은 자기 읽던 자리를 한 줄 더 읽어 나가더라고요. 떨리지도 네. 않고 천천히 읽다가 점점점 말이 좀 빨라지면서 찔끔 몇 번. 왜냐하면 테러는 한 번 안 하고 또 한 번 하거든요. 이렇게 내다보면서 이렇게 하는 게 인상적이었고. 네, 지금 보이는 저 장면은 저거는 유경수 여사의 운구차를 떠나보내는 박정희 대통령의 뒷모습이군요. 그렇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때 저희 대한민국 경호에서의 가장 큰 미스인데 요즘은 잘 하고 있는지 저는 좀 궁금합니다. 당시 저희는 우리 같은 나이 또래는 아시다겠지만 고3이었는데 네. 전부 집단으로 참배했습니다. 그 정도로 유경수 여사에 대한 국민적 어떤 이렇게 사랑, 네. 그다음에 신뢰, 특히 저희들보다는 저희들 윗세대가 더 유경수 여사에 대한 어떤 그 애착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많아가지고 네. 지금 이런 표현을 쓰면 어떨지 모르지만 학 같은 여인이라는 그런 표현도 그때 네. 일반적으로 많이 쓰던
네. 그렇고 하여간 저도 뭐 젊었을 적이 아주 저 청소년 시절이긴 하지만 네. 그런 좋은 인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지금 저 사건을 다시 보면 박정규 실장이 나와서 총을 이렇게 겨누는데 신문지에 쌌던 거 저분은 총 안 네. 쐈습니다. 안 쏘고 나중에 이제 저기서 학생이 하나 여학생이 죽었는데 그게 누가 쐈냐 논란이 된 적이 있었거든요. 네. 병원실에서 막 당황해서 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범인은 이미 그 옆에 있던 애국지사들이 덮쳐 잡았는데 그러니까 그게 뭔가 하면 경호실 저 직원들이 경호실 저 무대 뒤에 있다가 어떻게 할 줄 모르고 쩔쩔맸던 사건이에요. 그래서 네. 저거는 아주 우리 경호실 역사, PSS 역사에서 창피한 역사인데 저걸 아주 굉장히 연구를 많이 해야 될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박정희 대통령께서 바로 저때 네. 단상 뒤로 숨었지 않습니까? 네. 그걸 마침 방탄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아, 저 단상이요? 저 단상이 방탄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네. 숨으시면 안전했기 때문에 네. 목숨을 이제 건지신 것 같고 네. 그다음에 또 계속 연설하실 때도 네. 만약에 문제가 생기면 돌아앉으면 되니까 네. 그래서 그렇게 자신감 있게 그 연설을 계속 이어나가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1974년 박근혜 대통령으로서는 어머니를 잃은 그날인데요. 세월이 많이 흘렀습니다만 유경수 여사를 기리는 뮤지컬도 새로 제작된다고 하는군요. 예, 제작이 돼서 이제 국립극장 해월음극장에서 오늘 공연을 했었습니다. 네. 3시에 했고 7시에 했고요. 뭐 밀결 강효성이 유교사 역할을 맡았고 육종관 부친이죠. 부친 역할을 배우 최일아 씨가 맡았고요. 뭐 남일의 서른도 같은 가수들 국악인 송소희 씨 같은 것도 출연해서 당시 유행했던 민요, 가요 등 또 그 유교사가 즐겨 불렀던 동요 같은 것들도 선보였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대통령의 경축사에서는 오개티가 있었습니다. 그 내용 저희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연설 한 대목 들어보겠습니다. 안중근 의사께서는 차디찬 하얼빈의 감옥에서 천국에 가서도 우리나라의 회복을 위해 힘쓸 것이라는 유언을 남기셨습니다. 자, 안중근 의사가 하얼빈 감옥에서 숨졌다는 저 대목 때문인데요. 사실관계가 좀 잘못된 거죠. 저게 이제 아시다시피 악마는 디테일에 숨어 있다는 네. 대표적인 케이스가 될 것 같은데 뭐 당연히 여순 미순 감옥에서 순국하셨는데 아마 상당히 많은 어떤 독해의 네. 과정을 거쳤을 것이 틀림없는데도 불구하고 네. 저것이 걸러지지 않아가지고 공개적으로 저런 발언을 함으로써 네. 전체 그 뭐랄까 그 오늘 네. 발언한 것 전체가 빛을 잃는 네. 논쟁거리가 되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이 하얼빈 기차역이거든요. 바로 저곳에서 안중근 의사가 이도 히로부미를 저격했습니다. 저 플랫폼에서죠. 그러니까 하얼빈에서 하여간 저기 거사를 했다는 것이 너무 이제 머릿속에 네. 박혀 있다 보니까 류순 감옥, 그 여순 감옥은 조금 좀 뭐랄까 뒤로 물러난 것 같은 것이 빚은 네. 그런 실패 같습니다. 네. 제가 저 사건 관련해서 역사적 하나의 사실과 관점을 하나 말씀드릴게요. 자, 하얼빈은 분명히 중국의 영토입니다. 네. 거기에서 다른 나라 사람인 그 이토 히로부미를 한국 사람이 쐈어요. 그럼 네. 사법권은 누가 행사해야 됩니까? 중국 행사야만. 당연히 해야 되죠. 네. 근데 저거를 하지 않고 장소를 여순으로 옮겨와서 일본 감옥에 있다가 네. 순국이 됩니다. 이게 왜 그렇습니까? 이게 이제 역사에서 우리가 정치를 제대로 알아야 되는 사건인데 1905년에 러일 전쟁에서 일본이 이기죠. 네. 그래서 한량받는 게 요동반도 끝을 한량받습니다. 네. 여순이 있는 그 지역을 차지하면서 일본이 거기를 뭐라고 이름 지었는가 하면은 네. 우리 역사에서 왜 고구려가 당나라에 패망하고 난 다음에 당나라가 안동도읍이라는 걸 만들죠. 그 도읍이라는 이름을 일본 사람들이 살려가지고 그쪽을 관동도읍이라고 이름 짓습니다. 네. 관동이라고 한 거는 산해관에서 만이장성 동쪽이기 때문에 관동도읍이라고 했고 거기에 갖다 놓은 군대가 관동군입니다. 이 네. 관동군이 일본군이 패망할 때까지 존재하는 굉장히 강력한 부대죠.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그때 힘이 있으니까 이 범인인 우리 안중근 의사를 자기네가 사법권을 행사하겠다고 해서 여순으로 데리고 와서 거기서 재판을 하고 저렇게 순국하게 하는 겁니다. 네. 그때 뭔가 하면 중국이나 대한민국이나 다 힘이 없으니까 이 사법권도 뺏기는 거예요. 네. 중국은 아주 침피를 당하는 사건이 벌어진 거죠. 그런 네. 역사적 사건이 엮여 있는 걸 모르고 하시다 보니까 대통령이 하얼빈에서 일어났다는 것만 아시고 처형된 순국한 장소를 놓치시는 사고를 이렇게 하시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청와대에서 대통령 연설문을 쓰는 팀에서는 네. 저런 차가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저도 뭐 청와대에 오래 근무를 했는데 네. 연설 비서관이 제대로 썼을 것 같은데요. 네. 제가 볼 때는 아마 연설 분량을 맞추다가 네. 아마 상당한 한 두세 줄이 줄은 것 같습니다. 네. 하얼빈부터
여순 감옥까지 사이에서 좀 한두 자를 빼다 보니까 네. 하얼빈에서 순국하신 걸로 이렇게 갑자기 네. 이렇게 추약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오늘 경축사에서 오개티처럼 하나 사실관계가 틀린 게 하나 등장했고요. 또 하나 청와대 얘기가 좀 중심이 되는 것이 지난주 금요일이었죠.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를 초대해서 대통령이 점심을 내고 이제 환담을 했는데 그때 메뉴가 좀 화제가 됐습니다. 너무 고급 음식이 많다 이런 거겠죠? 재료만 봐도 일반적으로는 접하기가 어려운 음식들이 좀 올라가서 바닷가재가 있고 뭐 캐비아를 샐러드로 했고 송로버섯 같은 것도 들어갔다고 하는데 거기에 이제 전통적으로 는 한우 갈비 또 네. 중국 최고라고 하는 샥스핀찜 뭐 이렇게 유럽이나 중국이나 동양 우리나라에서도 네. 가장 최고로 뽑히는 재료들만 등장을 하다 보니까 자리가 첫 지도부 만난 자리였고 그날 최근에 이제 누진세 국민들이 너무 더워서 못 살겠다며 누진세 논의가 이루어졌던 자리였는데 네. 저런 음식들이 올라가서 조금 논란이 됐습니다. 자, 그러니까 김영란법 이제 9월 말이면 시행되는데 3만 원짜리 이상, 그러니까 청와대에 초청해도 여당 의원이건 야당 의원이건 국회의원들도 공직자니까 3만 원짜리 이상 밥을 먹으면 안 되는 건데 아직은 뭐 법 시행 안 됐습니다만 메뉴가 너무 고급스럽다. 이정현 대표를 반기는 대통령의 마음이 좀 반영이 됐다 하지만 고급스럽다는 논쟁이 좀 되는 것 같습니다. 청와대 또 해명까지 근데 내놨는데 해명이 조금 더 저는 어색한 게요. 캐비어는 샐러드에 뿌렸고 송로버섯은 풍미 돋우는 정도라고 했는데 원래 저렇게 먹는 거거든요. 원래 소량만 썼다고 그렇죠. 설명하는 건데 캐비어를 뭐 밥처럼 퍼먹는 사람은 없지 않습니까? 네. 캐비어라는 것 자체가 다른 거에 잠깐 양념처럼 들어가는 거니까 네. 저 해명도 좀 적절치는 않은 것 같습니다. 네, 보통 이렇게 청와대에서 해주는 음식 그러면 가격은 별로 생각을 못했고 실제로 뭐 계산하는 일은 없는 거니까 어쨌건 국민 세금으로 다 진행이 되는 건데 너무 좀 고급스러운 메뉴가 나와서 국민들은 좀 아쉽다. 뭐 캐비아나 송로버섯 없어도 이정현 대표를 맞이하는 대통령의 마음은 잘 전달될 수 있었을 텐데 하는 마음이 좀 뒷말로 남고 있습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이제 5가지 소식 봤습니다. 김정봉 교수님 여기서 인사를 드리고 새로운 패널 모시겠습니다. 고맙습니다.